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실무에서 이제 등록, 이제 유치 확정하고 개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참가자들한테 논문, 콜포 페이퍼라든가 콜포 파티션 페인트 등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등록을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등록에 따른 어떤 숙박, 거기에 또 어떤 관광, 어떤 또 다른 어떤 옵션들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처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은 특도, 그리고 나서는 또 인적 관리까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도전할 예정입니다. 자, 컨벤션의 이제 실무입니다. 등록, 이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이제 본격적인 거죠. 등록 전차,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직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맨 먼저 우리가 진행되는 게 이제 등록 절차다. 물론 최초로 가장 먼저 그 고객을 하는 거는 의전에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그 현장에서 그 등록, 사전 등록 및 현장 등록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호텔 예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레지스트레이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뭘까? 등록을 왜 할까요? 응? 등록을 하는 이유. 응? 등록이라는 걸 받는 이유는 뭘까요? 등록은 참석 인원수를 파악하는 거죠. 참석 인원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몇 명이 참석을 하느냐. 사전에 그것도 등록이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세지 준비에 대한 필요한 물량을 갖다 파악하게 돼서 어떤 그 수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은 또한 각각의 세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고 또한 등록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인원수에 따라서 또 등록비도 책정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고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정 비용에다가 가변 비용을 해가지고 또 인원수 참가 인원수로 나눠가지고 등록비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 등록비를 확보한다는 건 그 뭐예요? 등록비는 이 운영자금 즉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협찬을 받는다든가 이런 회의들을 한다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행사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협찬이에요. 협찬, 어떤 스폰서, 후원이죠. 스폰서 이거를 갖다 제대로 잘 해놓지 못하면은 예산에 아주 그 운영자금의 차질을 크게 빚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일단은 인원수 등록에 따른 인원수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인원수를 확정 우리가 되면서 등록비를 갖다 책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놓고 예산 또 운영 자금 등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한 등록은 그거에 따라서 참가자가 어느 세션에 참가할 것인지, 어느 세션에 참가했든지, 그래서 메인 미팅, 그래서 컨벤션에 회의가 끝나고, 또한 각각의 서브 세션에 가가지고, 어떤 회의 참석하고, 그럼 자유시간들이 좀 비는 시간들이 남아요. 그럴 때 이제 관광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러면 관광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회의가 있어요. 그럼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2일차, 3일차 회의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게 비잖아요. 이땐 관광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미리 와요. 한 3일 동안 공식 일정인데 한 이틀 전에 미리 와가지고 이때 와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하는 사람이다.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동반자를 동행을 하더라. 동반자를 동행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한다 이거예요. 동반자를 동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파급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고 그러겠죠? 그것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관광 코스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호텔까지도 우리가 이제 정해주게 돼요. 호텔은 ABC,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ABC 대략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5성급이냐, 4성급이냐, 3성급이냐, 이렇게 해놓고 등급별로 나눠주고, 또 하나는 뭐로 나눠주는지 아세요? 비용. 비용이면 30만 원대, 20만 원대, 10만 원대 1박에 그렇게 해서 나눠져서 또한 또 나눠주는 게 호텔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죠?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호텔들도 이제 블록을 나눠서 몇 가지를 갖다 호텔을 갖다 제안을 해주고 당신은 어디서 자겠냐라고 해서 미리 호텔까지도 잡아주고 우리 주최 측에서 하는 일 중입니다. 거기 이제 등록에 따라서 등록을 하면서 그걸 선택하게 해놨어요. 등록지에 보게 되면 등록 신청서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어느 세션을, 물론 맨 처음에 오프닝 세리머니와 플랜터리 세리머니 같은 이런 미팅들, 다 전원이 참석하는 건 다 들어가는 거지만, 또한 서브로서 어떤 섹션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의 소규모 주제가 있어요. 소 제목으로 가서 어떤 그 미팅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또 어느 섹션에 참석할 건지 미리 해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세션의 그 회의의 규모를 알아야, 참석자들을 알아야 규모를 점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회의실도 준비를 해놓게 되겠죠? 그건 다 등록해서 우리가 다 받아낸다. 그다음에 관광코스, 호텔도 그렇다. 그래서 즉 등록 과정은 우리가 이제 회의 기획 도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유용하게 이걸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잖아요. 뭘 얼마만큼들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미리 다 알아요. 다만 이제 얼만큼씩 준비를 할 건지, 인원수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적 이걸 하려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등록 다 끝났어요. 수업 끝 할까요? 자, 일단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등록원부 역할 분담을 하겠죠. 유치 계획을 잡습니다. 유치에서 등록의 데드라인을 잡겠죠. 그 다음에 등록비 캐테고리. 당신은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될 건지. 다음에 이제 등록비. 네, 그래서 책정이 되죠. 등록의 세부 전차, 등록 캐테고리라는 등록비 수납 방법들, 그래서 통장을 개설을 하게, 등록 신청서, 레지스트레이션 폼 같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각각의 항목들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수납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걸 좀 전달. 다음에 등록 안전자 신청서 같은 발송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걸 편성해가지고 언제 데이드라인, 그래서 결정 방법, 컨펌 시트, 그래서 컨펌 어떤 리스트 영수증도 보내야 돼요. 등록비를 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도 개발해요. 온라인에서 프로그램 개발한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 등록 때 많이 필요를 하다. 사전 등록. 사전에 미리 등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등록이라는 것은 미리 온라인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현장에 나타나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러 가도 예매를 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현장에 와서 매표소에서 직접 사듯이 현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듯이 현장에서도 등록하는 게 있고 사전 등록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냥 온라인의 등록 프로그램도 다 개발을 해야 된다. 그다음 신청서 접수 및 입금도 확인하는 방법들. 그래서 은행하고 미리 가상 계좌를 이럴 땐 좀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진행한다. 그다음에 등록비 관리를 하겠죠. 등록비 누가 내고 누가 안 내고 뭐 누가 얼마 내고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 부스도 업무도 있겠고 데이터를 이제 정리합니다. 요게 이제 의외로 고객에게 일단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넥스트 넥스트 대회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를 쫙 정리해서 그래서 홍길동이는 어떤 유형의 세션을 참석을 하게 되고 얘는 어떤 호텔에서 자는구나 알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에서 그걸 미리 알고서는 우리가 뭐였어요? 호텔은 어떤 호텔들을 잡아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세션은 어떤 세션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알겠죠. 사전에 이제 등록자들은 이제 미리 관리를 하죠. 이제 사전 등록한 사람들은 우리가 네임택을 미리 이름표 같은 걸 미리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봉투 작업이라든가 수경. 그래서, 고객들한테 주는 컨그레스, 키트를 갖다 미리 작업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오자마자 사전에 등록한 사람들은 그냥 오자마자 이름 확인하고 수납했는지 확인하고 돈 냈는지 확인하는 거죠. 등록비를. 그래서 바로 준다. 그래서 현장 등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짜야 되는 거야. 현장에 등록할 때는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등록 데스크 위치를 해야 되고, 현장 등록은 어디다가 위치를 잡아야 될까? 그 다음에 인원은 몇 명이나 배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전차 대회에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규모나 디자인이라든가 위치나 이런 걸 파악해서 준비를 한다, 전차 대회를. 그래서 사전 등록을 미리 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다음에 등록 요원을 교육시키고 이제 배치를 하겠죠. 보통 등록 요원들은 한 5명 정도가 배치가 되면요. 2명은 정규 요원이고 3명은 임시직이에요. 알바죠, 알바. 임시직, 알바. 근데 2명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상설 직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해요. 등록 전체 한번 봅시다. 등록 전체 한번 보게 되면 해외 및 국내 참가자 리스트 이제 다 확보 대상자예요. 가상. 아직 예정인 거죠. 예정. 대상자를 갖다 리스트로 확보를 쫙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안내서 제작 및 발송을 합니다. 물론 요즘엔 다 이메일로 하죠. 예전에는 다 전부 다 우편 발송했었어요. 우편 발송했었지만 이젠 다 이메일로 대부분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등록 신청서를 받게 되겠죠. 그럼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그렇죠. 온라인에서 이제 등록 접수를 하고 입금도 확인하고 등록 확인서를 보내죠. 컨펌 시트 보내줘야 되겠죠. 당신 다 이상 없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잡은 거는 참석하고 숙박, 관광, 예약 변경 다 됐고 언제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런 안내까지 보내주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 하게 되면 이제 등록 와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참고자 데이터 출력을 하고 등록 관련 제작물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게 된다. 그래서 사전 등록, 개인 봉투, 네임티켓, 수교물 키트에서 전달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도 예약을 안 한 사람들 현장 등록을 갖다가 이제 현장에서 바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착각을 해야 될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사전 등록이에요. 음? 사전에 등록한 겁니다. 현장에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사전에 등록인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약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프라인은 이게 팩스라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 미리 사전에 등록했는데 팩스라든가 전화라든가 혹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예약을 한 거예요. 사전 등록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전 등록이다.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하는 어떤 나라들은 인터넷이 잘 깔려져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오픈 홈페이지나 이런 게 안 열리고 인터넷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팩스라든가 이메일 정도 이런 걸로 전화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전 등록된 사람들은 미리 이걸 준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리스트 작성되어 있으니까, 봉투, 개인적으로 봉투, 다음 네임택에서 줄 어떤 그 선물 같은 거 준비물, 수교물 키트인데, 이건 주로 뭐가 준비된 필기류. 다음에 네임택, 어떤 봉투,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북 있죠. 오늘 요번에 그 발표해야 될 논문의 주제는 뭐고 누가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쫙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다 해서 하나의 키트로 파우치 같은 거예요. 파우치를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종 참가 리스트 이제 현장 등록까지 다 마치게 되면 리스트의 각종 통계 자료들을 이제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등록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 이제 끝나게 되면 현장 등록이 다 끝나게 되면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최종 참가자 리스트를 쫙 엑셀 같은 데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호텔에서 자고 어떤 섹션에 들어가야 되고 등록비는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해야 되고 사전에 등록한 사람인지 사후에 등록한 사람인지 온라인 사전도 온라인으로 등록했는지 오프라인으로 등록이 됐는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등록이 됐는지 요거를 쫙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다 마무리 져야 등록이라는 업무를 진행이 다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메인이에요, 메인. 아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전 등록. 등록은 크게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 등록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이게 많이 됐을 때, 사전에 등록이 다 많이 되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컨벤션 PCO라든가 PEO라든가 CVB는 어떻게든지 이상적으로 하는 것은 사전 등록을 많이 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사전 등록이라는 게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파악이 안 되기 그렇지만 기업이 뭐죠? 기업회의만큼은 이 사전 등록이 잘 돼요. 기업회의는. 미리 회사에서 누가 참석할지 정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의는 이게 잘 되는데 나머지들은 사실 현장 등록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힘들어요. 완벽한 예측이. 그래서 항상 전차 대회를 참고로 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현장 등록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미리 예약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으면 그냥 안 하고 와서 현장을 하게 되고 그럼 다시 현장 등록하게 되면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겠죠. 어찌됐건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찌됐건 컨벤션 기획자는 조직위원회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무역색해요. 예를 들자면 뭐 할인을 이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등록비가 $300인데 사전에 등록하면 $200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낸다. 아니면 선물을 제공한다든가. 어떤 선물 같은 걸 제공한다 이런 방법들을 상용하게 되죠. 사전 등록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일단 확보하기 편하다. 돈을 미리 받잖아요. 사전에 등록했으니까 돈을 미리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겠죠. 다음에 참석 인원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 등록이 다 돼 있다. 그러면 벌써 인원이 기업회의는 따내기도 기업회의는 유치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유치하면 그 다음은 되게 어떻게 보면 편해요. 몇 명이 올지 정확히 결정이 나 있거든요. 이건 기업회의는 현장 등록이라는 게 없거든. 웬만하면 거의 다 미리 사전에 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인원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명단까지 다 확보가 돼요. 저희 그 여행 업무 쪽에서도 순서가 그냥 여행 업무 쪽에서도 기업과 하게 되면은 미리 그 정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답니다.
그다음에 현장 등록의 이제 운영이 부담이 경감이 되게 되죠. 사전에 하게 되면 등록 업무가 경감이 되죠. 미리 더 있으니까는 현장 등록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쵸? 현장 등록 상대적으로 100명이 오는데 사전 등록이 뭐 30명이면 70명은 현장 등록해야 되잖아. 그럼 바빠요. 근데 사전 등록이 한 70명이고 현장이 30명이다. 그럼 좀 더 한가해지겠죠. 그럼 인원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고 인건비를 낮출 수가 있는 이런 경감대들. 그다음에 이제 홍보 활동의 보조 역할을 미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저기 했는지. 그다음에 홍보 가이드라인도 미리 제공해 줄 수 있고 업무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미리 다 끝났으니까 등록. 사전 등록을 한 사람들은 오자마자 리스트에서 이름 확인하고 그냥 뭐요? 콩그레스 키트를 주면 돼요. 그럼 땡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등록 상당히 유리하고 편하다. 등록비 책정. 등록비 책정할 땐 맨 먼저 저기 재정 철학이 확정이 돼야 돼요. 이 회의는, 이 컨벤션은 적자를 볼 거냐, 흑자를 볼 거냐, 뭐 소위에서 똔똔을 맞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정부나 이런 데서 하게 될 경우는 홍보의 목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자 쪽으로 뒤로되지만 기업이라든가 학계나 협회를 기업 쪽에서 주최를 하게 될 경우는 흑자를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협회나 이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 2분 포인트를 맞추는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특등비 책정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되겠죠.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차 대회를 기준으로 해요. 항상 전차 대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책정한다. 전차 대회 1,000원이었다. 아니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우리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뭐 1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뭐 근데 산출 방식이 뻔하죠. 고정 비용에다 가변 비용, 변동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상 참가자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전차 대회의 등록비인가 비교를 해서 동일하다.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등록비는 또한 마찬가지로 차등을 둬요.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이 일단 첫 번째. 그쵸? 그러니까 회원과 비회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반인, 다음에 학생,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회원들, 동반자, 회원에 참석된 동반자, 다음에 참가 희망 학생으로서 어떤 섹션으로서 어떤 메인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하루 종일 할 거냐, 반나절 할 거냐, 전 일정을 하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서 회원이다, 비회원이다, 학생이다에 따라서 미리 이온 사전 등록이죠. 이거는 현장 등록이나 사후 등록이에요. 이랬을 때, 이랬을 때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가격 차이가. 사전 등록과 사후 등록, 현장 등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인 사전 등록을 자꾸 유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비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여기 등록산 신청서에서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성별, 여권번호, 직한, 소속기관, 전화, 팩스, 등록, 이메일 주소다. 등록자 카테고리, 여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단순히 관광이냐, 여행이냐, 차량, 버스 운송이냐, 호텔이냐, 항공이냐 이런 식으로 단지 관광 관련된 했을 때 보게 되면 관광 세미나를 한다고 칩시다. 관광이 주가 된 관광 세미나를 했을 때 여행사냐, 카테고리가 나는 여행사다, 나는 호텔이다, 나는 항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있던 그런 카테고리, 그다음에 호텔, 각종 행사, 그 서브 행사, 다음에 이제 그 관광이라든가 지불 방법은 뭐 카드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동반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등록 신청서에 들어가 있다. 등록 신청서는 언제 맨 먼저 뿌리냐? 내가 call for 그 페이퍼라든가 call for participation, 즉 first announcement 내보낼 때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안내를 해주고 항상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온라인상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는 이제 보게 되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신청해가지고 팩스라든가 이메일로 보내주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고 아예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기서 등록을 하는 방법. 요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이거 빼야겠다. 오타 났네요. 온라인 사양에서 이제 직접 등록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자꾸 개발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등록 담당자, 등록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거 해야 되는 거. 등록 신청 체크리스트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현장 등록이다. 원사이트 레지스트레이션. 현장 등록인데 사전 등록 못한 자들이 하게 되겠죠. 사전 등록 못한 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현장 데스크에서 실시하게 되고 사전 등록자 구분해서 접수를 항상 그래서 책상을 나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책상이 보통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사전 등록한 사람들, 그다음에 현장 등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키트를 나눠준다던가 이런 거를 갖다 생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회의실 출입이 금지되며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지를 해야 자꾸 사전 등록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장 등록에 플로어입니다. 참가자 도착합니다. 등록 안대합니다. 사전에 등록자들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딱 동료자 참가자 도착합니다. 등록 안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전 등록자는 여기서 등록 확인증을 제시를 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컨펌 시트를 우리가 준다 했잖아요. 컨펌 시트를. 그럼 컨펌 시트를 딱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리스트하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체크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비를 완납한 사람이 있고 등록비를 미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완납한 사람은 이제 바로 등록해가지고 네임택이나 이런 키트를 제공해주고 다음에 이제 등록비 미납된 사람은 등록비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주겠죠. 그 다음에 확인해서 키트를 제공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현장의 등록자는 어떻게 됐어요? 등록 신청서를 여기서 작성을 하겠죠. 이 사전 등록은 미리 다 해놨던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서 어떻게 등록비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다음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임택을 발급해서 키트를 제공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전 등록자와 현장 등록자의 차이점은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등록비를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신청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책상도 필요하고 손님들 그 필기구나 이런 것도 제공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때요? 막 길고 서가지고 할 거 아니야? 복도에서, 입구에서.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각종 사전 등록을 유도를 하게 된다. 그럼 등록 데스크 이제 실시하게 설치 시기 뭐 회의 전에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미리 다 돼 있고. 설치 장소 이제 대회장 호텔의 경우 그랜드 볼륨 전면 로비에 보통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 몇 개, 책상을 몇 개 내야 돼. 등록 데스크. 그다음에 대규모 인원이 수용이 가능한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장소를 설명할 때 조명이나 통풍 시설은 돼 있는지. 라이팅 카운터가 가능한지 이게 뭐냐면 와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라이팅은 그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개 설치 공간이 해야 되죠. 그다음에 위치가 회의장 근처이기를 저기 해줘야 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겠죠. 회의실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동선의 방해 여부 다 파악해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왜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린터도 필요해요. 왜 프린터가 필요하냐? 지금 현장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뭐해? 다시 네임택, 응? 네임택 만들어줘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키트도 만들어줘야 돼. 이름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프린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참가가 하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데스크의 크기입니다. 등록 데스크예요. 등록 데스크. 그럼 당연히 회의 규모나 예상 수, 참가 예상 수, 그걸 이제 전차대에서 미리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등록 데스크. 그래서 현장 등록자 등등 계속 환전 서비스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건 보통, 완전 글로벌한, 그렇지만 대부분이 보기 때문에 은행이 근처에 있어요. 바로 근처에. 그럼 거기 가서 이제 환전은 어디서 하는지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각종 이제 정보 제공하고, 관광은 또 다른 별도의 데스크.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 그 다음에 뭐 선물을 나눠준 거. 여기에 관광은 있으면 안 돼요. 좀 떨어져. 살짝. 그래서 물론 보이는 데다가 하나를 만들어요. 데스크를.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는 저쪽 가서 문의를 하십시오라고 이걸 떨어뜨려 놔야 돼요. 여기에 다 모아놓으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아까 이 사전 등록, 현장 등록, 그다음에 선물을 주는 거 요거까지는 모아주지만은 나머지는 가끔씩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컨그레스 키트, 요 키트 자체도 요것도 가끔은 떨어뜨려 놓을 때 왜? 인원이 너무 많을 때. 현장 등록이 너무 많아지겠다고 판단되면 전체 대회를 판단했는데 사전 등록이 전체적으로 200명이 왔는데 전 사전 등록이 한 10명, 10%밖에 안 됐다. 이럴 때는 현장 등록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는 이 선물 키트, 컨그레스 키트 주는 것도 선물이 아니랍니다. 그 회의에 참석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필요한 물품들 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면 분실물 세터가 우편 서비스까지 같이 운영을 해준다. 그래서 참가자 편의 등은 이런 것을 안내를 해주게 되겠죠. 등록은 이제 메인 베뉴 호텔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가자가 많고 호텔에서 분산 투산 등록하여 분산 취급하는데 가급적이고 좋지 않다. 막 헷갈려.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등록은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메인 호텔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그 메인 호텔에서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등록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 보시면 되죠. 등록 데스크. 사전 등록 데스크 당연히 있고, 현장 등록 데스크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 아웃스탠 페이먼트 데이터. 요거는 이제 돈을 내는 그 방법. 다른 데 가서 돈을 내게 해도 그 자리에서 돈을 내게 해도. 그래서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갖고 오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데스크는 관광 안내 데스크.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이제 이게 라이팅 카운트예요. 그러니까 현장 등록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 그건 또 당연히 그 사전 등록 데스크, 현장 등록 데스크 다 떨어져 있는. 이 기타 데스크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관광이나 또 컨그레스 배포 부스도 마찬가지로 키트를 배포하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 좀 좋다. 그래서 등록 데스크만 몰려 있고 나머지는 다 가급적이면은 2, 30m 물론 보이는 곳에 떨어뜨려 놔서 진행을 해야 현장에서 등록할 때 어수선하고 복잡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등록 데스크 아주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받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첫 이미지 중요합니다. 응? 첫 이미지 중요해요. 복잡하고 막 난리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과정이 신속하면서 깔끔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전 데스크 같은 인원수에 태우게 됩니다. 1000명이면 등록대가 사전 등록대 한 개 한 300명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2000명 이하일 때는 400명, 2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한 개당 500명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하는 직원은 2명 플러스 3명. 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이 2명은 정규 직원들이고요.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고 3명은 임시직으로서 교육도 좀 시켜야 되는 거죠. 등록 요원들입니다. 보통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근데 오전에 좀 본인이 복잡한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오전에는 무조건 5명이 다 투입이 된다. 오후에는 좀 교대를 쉬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다음 이제 등록을 이제 수납하는 업무가 또 따로 저기서 해야 되고, 이게 현장 등록이 많아지게 되면 등록 수납 업무를 갖다 좀 돈 내는데 자꾸 시간 많이 걸리게 하면 안 좋거든요. 프린터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린터는 한 대당 여태까지의 어떤 그 경험을 관례사 학교 체크해 보니까 한 대당 75명에서 100명 정도 현장 등록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대당. 그러니까 컴퓨터와 프린터 각각 한 개씩 넣는 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 세트인데 대략 한 75명에서 100명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해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자, 현장 등록의 호스트를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하든지 등록 조치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요. 그래서 성명, 주소, 연락처만 하게 돼요. 너무 많은 걸 넣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성명, 주소, 연락처. 아시겠죠? 그 다음 그거만 바로 설정해주게 되고 네임택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절차로 완결 시기를 갖다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응? 완결 시기를. 끝난 후에 세션이 끝난 후에 등록 절차를 완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션이 끝나기 전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막 그 직원들이 바쁘게 거기에만 매달리게 될 거 아니야. 자기 집에 일찍 가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완결 시기를 좀 조절을 적당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야지 등록하는 그 문제 깔끔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선 업무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업무 분장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준다.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업무 분장을 쫙 해가지고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처리해주는 거 정확히 좋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는 직원이 따로 있고 등록비를 받는 직원이 따로 있고 네임택을 직원이 따로 있고 키트를 주는 직원이 따로 있고 관광을 안내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야 된다. 이걸 모아놓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고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등록 데스크 이제 준비 물품들입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뭐 뻔하죠. 양식, 필기구, 배지, 컴퓨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식사가 우리가 제공을 해주느냐에 따라 식사 티켓이 들어가고 관광에 넣어주러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자료까지 같이 넣어서 이런 것들이 다 콩그레스 키트에 넣어서 참가자한테 배포를 해주는 것이 좋다. 다음에 플로어 플랜도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는 위치가 뭐에 다 있어야 돼. 행사장, 출구, 입구, 그다음에 키트는 어디서 나눠주는지, 사전 현장 등록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관광지들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참가자들이 동선을 예측해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위치 등 정리를 안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숙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숙박은 알지만 우리가 호텔의 종류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시티 호텔 다운타운에 있는 거죠. 다운타운에 있는 거니까 비즈니스와 쇼핑 등의 가장 그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제 이 시티 호텔의 단점은 뭐다? 주말이 약하다. 주말이 약해요. 주말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애를 많이 열죠. 여기서 웨딩을 결혼식을 연다든가 무슨 잔치를 연다든가 유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서 가족들끼리 파티를 열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는 거죠.
교회 호텔, 컨트리 호텔들은 휴양지 호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휴양지 호텔, 휴양지 노는데 나름대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국제유리나 이런 건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거 좀 살펴보면 되고요. 에어포트 호텔, 공항 주변에 있는 거고, 시포트 호텔은 항구 주변에, 터미널 호텔은 역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역 주변이라든가 차량의 교통의 요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입지에 대한 이런 그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국제회의라든가 학술회의라든가 기업 미팅 같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 유리한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이라면 그다음에 부산이라면 그렇게 된다면 꼭 항공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배로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시포트 호텔도 나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틀린 거죠. 다음에 이제 호텔 트랜스에서 일시적으로 1, 2박 정도 하는 사람들, 레지던트는 7일 이상 머무는 거고요. 다음에 퍼포먼트는 오히려 한 10일,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걸 퍼포먼트 호텔이라고 진행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있다. 다음에 이제 식사 포함 여부죠. 아메리칸 플랜하는 거죠. 풀보드 풀펜션. 풀보드 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해주는 그런 플랜도 들어가게 된다. 풀보드 풀펜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면 아메리칸 플랜 호텔이나 전일종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유럽식은 이제 객실 요금과 식사 요금을 분리해요. 분리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아침 식사를 먹을 건 점심 식사 먹을 건 체크한다. 컨티넨탈은 보통 이제 플러스 조식만, 호텔 플러스 조식만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또 요 식사도 컨티넨탈 블랙퍼스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무거운 아메리칸 블랙퍼스를 할 거냐. 그래서 미국식 어핀 식사와 달걀, 베이컨, 소시지, 즉 뭐예요? 따뜻한 달걀 요리, 베이컨, 소시지 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뭔가 음식물을 데워주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죠. 대신 그래서 컨티넨탈 블랙퍼스 같은 경우에는 콜드 푸드라는 표현도 써요. 콜드. 음? 왜? 배웁지 않기 때문에 불에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이런 조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 업무죠. 메인 호텔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 주최자로서 뭐 PCO로서 어떤 CVB는 보다 요거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PCO로서 때 메인 호텔들 선정하게 되면 호텔도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정도로 이렇게 나누고 등급별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별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도보로 이동하느냐,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느냐 따라서 나눠 가지고선 진행을 한다. 그다음 호텔들을 갖다가 서브 호텔들도 결정되고 객실료는 내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요때 객실료를 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메인 대회가 1일차, 2일차, 3일차입니다. 그럼 그 전날, 전전날, 다음날, 다다음날, 요금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객실료를. 그래서 손님들한테 하루 일정, 이틀 일정 늘리거나 하루나 이틀 일찍 가는 사람들까지 동일한 호텔 요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편리도 봐줘야 된다. 사실 또 이걸 자꾸 유도를 해야 그 지역에 뭐라 그래야 되죠? 파급 효과가 크겠죠. 이 사람이 관광객이 됐던 어떤 비즈니스맨이 됐던 그 지역에서 스테이를 한다. 스테이를 자꾸 많이 한다. 그러면은 먹어야 되죠. 써야 돼요.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소비 활동을 계속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주체들,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스테이를 늘리는 방법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숙박을 갖다가 호텔을 결정을 하고 서브 호텔도 하게 되고 등록 신청서에 따라서 호텔을 확인하게 되고 호텔 예약 확인증을 발송하시는 게 중요해요. 응? 일단 행사에 참가하는 확인서, 행사 참가 확인서도 발급해 주죠. 여기에 플러스 꼭 따라가야 되는 거는 호텔 컨펌 시트까지도 줘야 된다. 예약 확인증. 응? 호텔의 예약 확인증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제공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비, 호텔 협조사항, 숙박 명부 작성 등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호텔, 좋죠? 호텔, 넓은 회의장 시설과도 완벽한 회의, 다양한 연예 회사를 할 수 있는 큰 호텔은 이게 다 좋죠.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에 2,000명 이상을 또 수용할 수 있는 호텔들은 없다라는 사실에 2,000명 이상은 그게 좀 아쉽다. 중간 규모는 이제 연예는 회의를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제한된 오락이나 연예 행사 정도만 하는 거지 회의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접근성이 좋은 호텔들은 뭐냐 도심 호텔과 공항 호텔이 있겠죠. 접근성이 좋잖아요. 이건 항공으로, 이거는 차량으로 리조트, 레크리에이션을 갖춘 호텔. 가끔씩 국가 정상회의,
우리 같은 아스템 회의도 우리 지방에 있는 리조트 같은 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맨들이 기업 이런 것들은 리조트 호텔 사는 경우는 좀 드물다. 인센티브 여행은 물론 여기서 하는 게 더 선호해요. 응? 그거에 따라서 틀리죠. 자,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호텔은 잠을 잘 수 있다. 숙박의 기능을 갖고 있다. 숙박. 그러나 컨벤션은 숙박이 안 된다. 근데 오히려 큰 호텔, 뭐 한 2,000명,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은 컨벤션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다. 잠도 자고 회의 시설도 갖춰놨기 때문에. 컨벤션은 항상 단점이 뭐냐, 숙박시설이 안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보게 된다면, 일산에 킨텍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 저번에 봤었던 그 고양시 컨벤션 비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이제 고양시 본부장님. 제가 인터뷰하는 거를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연극부 보여드렸는데, 그 양 두 번 정도 아마 인터뷰를 남자분이에요. 기억이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그분이 그 킨텍스 책임자거든요. 저랑 가끔씩 저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토로하신 게 그거예요. 킨텍스 회의시설 우리나라의 컨벤션 센터에서 가장 크지 않습니까? 1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제회의, 유일하게 국제 전시시설과 국제회의를 시설 갖춘 데가 킨텍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숙박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회의만 거기서 하고 다 서울로 와서 삼성역에 와서 인터컨티넨탈, 하얏트, 삼성 이런 데서 잔다는 거야, 삼성 호텔. 그게 좀 억울해. 거기서 자야 일산 고양시가 커지는데 서울이 가까우니까 여기 가서 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분이 지금 추천하는 것이 그 킨텍스의 그 근처에 좀 5성급 이상의 호텔들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고 하려고 노력을 하죠. 거기서 숙소를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컨벤션 센터가 이게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2,000명 이상 되는 것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또 다른 이 컨벤션 센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대학교 내 컨벤션 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교육문화시설이라든가 크루즈, 다음에 역사적인 건물 요런 데서도 컨벤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학교 내에 교육문화시설에 크루즈, 유람선에서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건물 장소에서도 이걸 진행을 한다. 라고 해서 가까이 보면 완벽한 서비스는 사실 살짝은 어려운데 어찌됐건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사 진행할 수 있을 때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선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호텔의 최적의 위치는 이제 회의장과 동일해야 되고 혹은 도보거리에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거 준비할 때 도보거리에 있는 것들 잡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컨벤션 센터에 있는 도보의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들은 벌써 호텔들이 1년 내내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그 중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10분 이내 거리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신 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호텔들은 도보거리에 있는 호텔들이 있죠. 이런 호텔들은 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은 또 하나의 차선처로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호텔들은 등급 호텔 여러 등급,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등급에 따라서 진행해 주는 게 좋고요. 객실대학보는 미리 블록 작업을 해야 돼요. 객실 블록 작업을 해놓고서는 각각의 A, B, C 호텔, 다음에 도보로 이동하는 거, 차량으로 셔틀버스로 이동하는 호텔들을 갖다가 블록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인원수가 뭐 1,000명이다. 1,000명이면은 호텔방을 몇 개 잡아야 돼? 대략 700개 이상은 잡아놔야 돼. 왜? 싱글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2인 1실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호텔 A, B, C, D 다 준비를 싱글, 더블, 트윈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놓고서는 이게 이제 사전 등록이 되면 미리 다 다다다다 할 수 있지만 사전 등록, 현장 등록이 될 경우 참 그게 힘들다. 그래서 현장 등록한테는 이 호텔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왜? 호텔하고 블록 작업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언제까지 예약되는 사람까지만 이 요금에 적용하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계약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등록하는 사람들한테는 호텔 값도 비싸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객실에 배정을 하게 되면 손님들이 원하는 백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등급도 마찬가지고. 응?
아시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래도 호텔을 몇 개,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해줘야 되는 이유도 이 분쟁 당사국이나 감정 대립국들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객실료도 당연히 등록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고 아니면 호텔이 직접 지불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전전들 그래서 등록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직접 지불하게 되는 직접 지불하게 해줘야 뭐가 없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장이 되더라도 동일한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갖다 호텔하고 미리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죠. 호텔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객실 요금 이제 할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유효 기간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해주는 것도 당연히 다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우리 할 때 국제 회의할 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내고를 합니다. 저도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번에 회의 참석한 거 내가 잡은 사람들의 호텔들은 갖다 셔츠를 갖다가 와이셔츠를 갖다가 런더리 서비스를 할 때 보통은 10,000원이지만 5,000원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좀 해주게 되죠. 자, 호텔 쓰는 건 뻔히 아시죠? 싱글룸, 더블룸, 트윈, 스위트룸 이거 다 뻔히 아시죠? 침대가 두 개다. 얘네들은 침대가 한 개다. 그렇죠? 싱글룸이나 더블룸은 침대가 한 개입니다. 단 더블룸 킹 사이즈이기 때문에 두 명이 잔다. 싱글룸은 한 명이 잔다. 라고 보시면 그렇죠? 한 명이 자는 거고 이 더블룸은 두 명이 자는 거죠. 킹 사이즈 큰 거. 트윈 베드룸은 두 명이 자는 거고 침대가 두 개다. 스위트룸은 거실 응접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객실 요금 있죠? 객실 요금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컴플리멘터리는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컴프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컴플리멘터리를 끝까지 발음 안 하고 컴프가 있냐? 컴프가 없냐? 미리 이제 우리가 주최 측에 호텔과 내고를 할 때 우리 컴프를 몇 개 줄 거냐? 이런 식의까지 그런 것이 다 돈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예약을 관리를 해준 거죠. 객실을 예측을 하고 날짜별, 월별, 계절별로 다 하게 되는데 요건 또 사전 등록에 따라서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예약 활동, 예약 요청 체결하고 원장도 작성하고 고객과 확인해주고 컨펌 시트 보내고 계약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서 작성해주는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이 요청 대부분 전화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약된 컨펌 시트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손님들 돈을 갖다 언제까지 줄 건지 객실의 요금 지불 방법이라든가 연락처, 객실의 형태, 그다음에 특별 요청하는 것들까지도 특별 요청 여기서 컴플레인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미리 좀 준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그거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 가격도 등급에 따른 것도 있죠. 낮은 가격도 높은 가격을 갖다가 한 세 가지 정도 차별화를 줘서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약의 취소나 예약이나 취소가 확인되면 예약 확인 번호도 알려주고 아니면 취소를 갖다 부여해서 당신 거 다 취소가 됐고 환불은 이렇게 됐고 페널티를 제하고서는 공지해서 전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다음은 이제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입니다. 뭐 체크인 체크아웃 여러분들이 다 알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를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룹으로서 아까 이제 블록 작업을 한다 그랬으니까 블록으로서 하게 됐을 미리 갖다가 그 예약카드에다가 그 룸 어떤 객실 번호를 다 미리 기재를 해놓고 그룹별로 키를 준비해서 제가 예전에 랍페스티벌 행사 진행할 때 제가 그 프론트가 있지만은 제가 방을 갖다가 50개인가를 미리 잡아놨어요. 100명이죠? 그럼 그 키를 갖다 키 50개 미리 따로 받아왔고서 그 로빗 한쪽에다가 제가 체크인 카운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저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그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키를 다 준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예약 카드에다가 세컨 카피든가 오리지널 카피 해서 오리지널 카피 분도 주고 요건 이제 예약 카드예요. 예약 카드를 갖다가 이제 준 거죠. 그래서 레저베이션 렉보드에다 뒤에 이제 보면 그 예약 카드 꽂는 데가 있거든요. 그 프론트에다 꽂는 데다 다 이제 미리 오리지널 카드 뽑아놓고 세컨 카피도 복사 떠가지고 키하고 해서 투어 코디네이터 한테 나눠서 각각 그 그룹사별로 만약에 A 나라, B 나라, C 나라 혹은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제 누가 코디네이터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매니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걔네들한테 방키와 세컨드 그 예약 기록 카드, 예약 카드하고 같이 그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한테는 우리가 이제 쓰는 방을 알려주고 언제 그 시스템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침에 룸메이드한테 방을 청소하고
메이크룸 하지, 방 청소하지 말고 언제쯤 방 청소한다든가, 무엇을 갈아줘야 되고, 뭐 어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걸 갖다가 미리 안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컨벤션 체크인해서 그 호텔 로비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현장에 가서 하게 되는 것을 가급적 해주고, VIP 체크인이야, 뭐, 뻔히 좀 더 신경 써주고, 그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객실의 상태 위치에 체크해주고, VIP 스탬프 찍은 등록 카드, 게스트아이트를 작성. VIP 찍으면 아무래도 이제 차별 대우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꽃, 과일, 케이크를 갖다가 방에다가 미리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죠. VIP는 좀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VIP는 누구예요? 아까 저번에 그랬죠? 저기 뭐 누구죠? 연사, 초청자, 초청 연사들 있잖아요. 발표하는 사람들. 키노트 스피커라든가 플래너리 스피커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다음에 FIT 체크인은 개별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룹하고 체크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FIT 체크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실수하죠. 근데 예약 미스를 나서는 안 된다. 예약 미스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미리 체크 다 해줘야 돼 호텔하고. 그래서 고객한테 왜 예약 확인서 컨펌 시트 보내드리잖아요. 거기 이제 확인서하고 해가지고선 절대로 예약이 안 됐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다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도착 순서대로 누굴 먼저 해주고 누굴 나중에 해주면 안 된다. 객실의 요금이죠. 무료로 주는 것들이 있고 그룹이 주는 것도 있고 패밀리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것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재 호텔 수업할 때 아마 다 배웠을 거라고요. 무료로 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 커머셜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호텔하고 기업체, 비즈니스하는 기업체하고 미리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여행사하고도 관계없이 호텔하고 이렇게 해서 요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주최 측, 컨벤션하고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걸 미리 약정, 1년 동안. 그 다음에 그룹 가격이 얼마다, 패밀리 가격이 얼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데이트에서 그 주간의 요금이 얼마다, 패키지, 그 다음에 싱글, 그 다음에 비시즌, 서 비수기 때. 이런 거 써야 되고. 다음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 홀드룸 차지라는 게 있어요. 홀드룸 차지. 이게 뭔지 아세요? 홀드룸 차지. 그리고 팀룸 차지. 이런 거. 에디셔널 차지. 이런 거. 에디셔널 차지. 이런 거 아세요? 어? 홀드룸 차지는 체크인을 해야 될 시기가 막 지난 거예요. 원래는 보통 체크인 최소한 늦어도 11시, 밤 11시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 6시 정도 이전까지 하면 가장 좋지만, 18시죠. 이때가 좋지만은, 늦어도 20, 30까지는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늦게 되면 미리 전화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교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출발을 늦은 지연이 됐거나 늦는 경우 어떻게 한다? 홀드룸 차지를 적용해서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버리면서 당신 반값은 받는 거예요. 에디션은 그냥 체크아웃을 갖다 늦은 시간. 원래는 체크아웃은 12시 이전에 하게 돼 있죠. 12시 이전에 하게 돼 있지만 늦는 15시 이전에 하게 되면 객실 요금의 3분의 1 추가 발생해요. 18시 이전까지 하게 되면 2분의 1. 18시 이후에 체크아웃을 하게 될 경우 아예 그냥 요금을 다 받아버린다. 그래가지고 그거 시간에 따라 미리 그것도 안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킴룸 차지예요. 근데 체크인은 했어요 이거는. 근데 체크아웃 하기 전에 딴 데 출장을 갔다고 막 이렇게 비어 있어요. 방을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당연히 요금을 매긴다. 취소되지 않은 걸로 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게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출석 과제입니다. 하기에 출석 과제를 해서 작성해가지고 답변 보내주시기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